안녕하세요. 팝콘처럼 톡톡 튀는 라디오 오늘의 진행을 맡은 저는 임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림책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아, 네. 저도 어릴 적부터 그림책을 참 좋아했는데 요즘에 어른들 사이에서 그림책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죠. 아시죠? 네. 네. 대체 그림책의 어떤 매력이 우리 어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건지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어른들이 그림책을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영향에 대해서 오늘 게스트로 참여하신 우리 임지은 선생님과 박희선 선생님을 모시고 내 인생의 그림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실 우리 임지은 선생님 그리고 박희선 선생님 최근 근황과 자기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우리 임지은 선생님부터. 네. 제가 너무 긴장했나 네. 봐요. 네, 안녕하세요. 아마도 괜찮은 걸 팝콘의 임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컨셉을 좀 잡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좀 괜찮은 걸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뜬금없이 컨셉을 잡고 좀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네, 저 이제 좀 괜찮게 보이나요? 그럼요. 원래부터도 괜찮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칭찬을 먹어야 또 성장을 하니까요. 자, 저는 이제 옆에 계신 저희 박희선 선생님의 소개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컨셉이 없었는데 방금 컨셉을 잡았습니다. 올해부터 날씬해질 예정인 팝콘의 박희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림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리상담사로 내담자를 이제 만날 때 통합 예술로 내면 치유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중 그림책 치유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어요. 어른들이 그림책을 좋아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그림책은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간결하고 강렬한 이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바쁜 일상에서도 이제 쉽게 읽을 수도 있고 짧은 시간 안에 깊은 감동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그림과 글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서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또한 다양한 주제와 장르를 다루고 있어서 자신만의 어떤 관심사, 취향에 맞는 책을 선택할 수 이제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책은 어린 시절의 이제 추억을 떠올리게 하거나 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주고 또 자기 개발이나 저처럼 심리 치료에도 많이 활용된답니다. 예를 들면 그림책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등을 다룬 것들을 그림책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림책에 대해서 우리 임지은 선생님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먼저 내 인생의 그림책이라는 주제를 받고 제가 어릴 때 어떤 그림책을 읽었는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좀 저한테는 많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 잘 생각도 안 나고 해서 도서관에 가면 그래도 읽을 만한 그림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내용을 보고
이렇게 추천드릴 만한 책을 찾아갖고 왔거든요. 네. 일단 제가 추천하는 그림책은 은혜 씨의 포옹입니다. 이 책은 그 화가이자 글작가인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정은혜 씨의 글과 그림을 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지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제목만 봐도 굉장히 따뜻한 책일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밝고 네, 따뜻한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네. 책이거든요. 자, 제가 이 책을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노희경 작가님의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세요? 이병헌이죠. 아, 네, 네. 맞습니다. 이병헌이죠. 네.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그 한지민 씨의 그 언니 역할로 나온 그 이영희라는 역을 정은혜 님이 실제로 연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좀 더 특별한 점은 이게 우리들의 블루스는 이제 제주도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연령층과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 사고들을 이제 일상과 함께 풀어내는 그런 작품, 노희경 작가님이 집필하신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이병헌 씨도 드라마에 잘 나오지 않으시는데 출연 전부터 이 드라마가 이제 엄청난 초호화 출연진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드라마가 나옵니다라고 했었을 때 엄청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통 제가 드라마를 보고서도 느꼈지만 제주도라는 특정 약간의 청정 지역 같은 곳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연 약간 청춘들의 이야기나 중년들, 노년층의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어떻게 다룰지 참 많이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 기대 이상을 정말 드라마에서 보여줘가지고 너무 감명 깊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들고 온 이유는 그 드라마상에서 청춘의 약간 사랑의 역할을 좀 보여줬었던 김우빈 씨랑 한재민 씨, 그 한재민 씨 언니 역할로 나왔던 정은혜 님이 그때 등장 당시에 되게 다운증후군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연기에도 굉장히 열연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되게 인상 깊게 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에 앞서 정은혜 씨는 한국의 또 화가이자 글작가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좀 모습을 보여줬었던 게 인상이 굉장히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정은혜 씨의 이 그림책을 소개할 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또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정은혜 씨는 보통 그림을 소재로 할 때 뭐 자연, 동물, 뭐 풍경, 사람 이렇게 위주로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할 법한 그런 소재들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굉장히 그림체도 따뜻하고 정말 너무나 아기자기한 그런 색채감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술가로서도 사랑을 받는 정은혜 씨의 이런 그림이나 글들이 조금 그림책 안에서 녹아들었을 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져서, 그리고 또 그대 안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 각자의 다 인생이 녹아있듯이 이 책에도 그 인생이 녹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좀 해드렸고요. 자, 요 책 안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요 페이지인데, 짠, 보이세요? 네. 네네. 네. 이 페이지가 다르다라는 글이 담겨져 있는 책 그 페이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 다른 면모를 갖고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거나 그걸 받아들이기는 생각보다 우리 삶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은혜 씨 본인도 다른 사람, 그리고 또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르다라는 거를 이 책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굉장히 자기 약간 저희로서는 객관화, 그쵸? 객관화가 좀 잘 되어 있는, 정말 뭔가 자기의 존재감이 굉장히 잘 드러난 그런 글과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을 읽다 보니까
드라마만큼이나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아, 네네. 네, 글도 굉장히 잘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좀 그림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금 두각을 나타내서 많은 전시나 이런 거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꼭 좀 저도 보러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네, 우리 임지은 선생님, 네. 아주 감동적인 그림책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아주 대중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림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그림책 하면 안델센이죠. 네. 맞아요. 네, 벌거벗은 임금님인데요. 저희가 어릴 때 동화를 부모님이 읽어주시잖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글 공부 때문에 읽어주시잖아요. 어린이들은 집중력이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글자가 크고 짧으면서 재미있게 이제 한글을 익히라고 그림책을 읽어주시는데 네, 이제 어른들이 요즘 그림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쇼츠를 좋아하는 것도 짧잖아요. 네네. 이제 사람들이 긴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읽는 거를 싫어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짧은 글 속에 그림을 보면서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림책을 이 동화를 좋아하고 유행이 된 게 그 잔혹 동화라고 아시죠? 네네. 원래 이 동화책이라는 게 어린이를 위한 동화는 아니었다고 해요, 처음에. 그래서 성인들이 그 읽으려고 만든 동화였는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순화되면서 이제 어린이들한테 이제 읽기 좋게 변화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동화에는 숨은 뜻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요즘 뭐 벌거벗은 뭐 세계사나 한국사 네. 같은 거 보면은 동화에 대해서 재해석도 하고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동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하.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게 저런 내용이 숨어 있었어?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장화홍련에는 이런 내용이 숨어 있었고 헨젤과 그레텔 속에는 시대적인 배경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왜 벌거벗은 임금님을 요번에 새로 한번 보면서 저희가 자라면서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튀지 마라. 그리고 이런 게 참 좋지는 않은데 왜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없는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저거 아닌데라고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아닌 걸 아는데도 사람들이 저게 맞아라고 하면은 거기에 편승해서 묻어가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사기 당하지 않는데 왜 저걸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사기꾼들은 그 허영심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한 아이가 그러잖아요. 임금님이 옷을 안 입었네 하고 깔깔깔깔 웃으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정말 옷을 안 입었다면서 같이 깔깔깔깔 웃잖아요. 네. 아이의 눈에 비친 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희는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항상 남의 생각을 덧붙여서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또 덧붙여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순수하게 보이는 그대로만 볼 수 있어도 세상은 그만큼 거짓과 왜곡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임금님이 부끄러워서 막 도망을 치잖아요. 네. 그래도 이 임금님은 반성할 기미가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부끄러움을 아니까. 이 임금님이 만약에 도망치지 않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래도 당당하게 걸어갔다면 이 임금님은 나라를 다스릴 가치조차 없는 임금님이죠.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래도 이 임금님은 앞으로 반성할 기미가 있겠구나. 부끄러움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요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 보면서 물론 그림도 굉장히 재밌어요. 참 임금님이 왜 항상 나쁜 임금님은 뚱뚱하죠? 날씬하고 잘생기면 안 되나?
아 그러게요. 요거 상식을 파괴해야 돼. 맞아요. 날씬하고 멋진 임금님도 나쁜 임금님이 될 수 있어. 맞아요. 항상 왜 뚱뚱한 사람만 악의 근원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 살 뺄 거야 나. 그래서 아유, 네네. 네, 제가 요번에 이제 동화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동화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고 느끼는 것도 요즘 뭐 뮤지컬이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뭐 그 신데렐라가 나오는 그 신데렐라 뭐 백설공주 나오는 뮤지컬 있잖아요. 네. 난장이 나오고 네. 굉장히 재밌게 다시 한번 재해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19금이에요. 그게 그 뮤지컬이. 네. 예, 굉장히 재밌어요. 보면은 그래서 아, 저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구나. 그리고 백설공주가 꼭 그 희생이 된 것만은 아니겠구나. 얘가 꼭 착한 사람만은 아니겠구나. 뭐 이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왜 우리가 꼭 이렇게 선과 악으로만 구분해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이 그림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현대의 시점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심청전 보면서 심청의 아버지는 아동학대다, 맞아요. 인신매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잣대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것도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뭐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뭐 법 체계도 틀리고 뭐 효의 사상도 뭐 가치도 다 틀리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림책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또 가치관도 틀려졌고 그래서. 제가 또 그림책 보면서 저도 그런 상상을 해요. 왜 백설공주와 7난장일까? 왜 7일까? 8은 안 되나? 6은 안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나름대로 해보고. 네네. 예. 아, 그림책 한 권을 가지고도 이렇게 네. 다양한 장르, 각도에서 우리가 재조명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벌거벗은 임금님. 저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그 말에서 통치자잖아요. 네. 이 통치자의 그 리더십, 진정성, 도덕성,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인정할 줄 아는, 사과할 줄 아는 이런 어떤 리더십, 굉장히 서번트적인 어떤 그 리더십, 그것도 이 시대의 어떤 귀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까만 밤이 있어야 별이 빛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간 사는 우리가 이제 뭐 악운, 적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선과 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뭔가를 내가 주장하고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상대적인 뭔가를 끌어들여서 빛나도록 만드는 그게 아마 그림책에서 아주 반전이 아닐까 하는 이제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이 박희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귀한 지혜를 주시는 이런 또 그림책 소개였다. 이렇게 저는 정의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그림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상담사이다 보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 고민이 있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족이야. 가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그 실체가 사랑하는가? 그 소중하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자녀를 이뻐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그럴까 하는 그 이면 속에 담긴 많은 것들을 저는 그것을 그림책을 통해서 자극을 드리기도 하고 반응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드리기도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네. 우리 이제 두 분 다 결혼하신 선생님들이시니까 한번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왜 현대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충분히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요즘은 굉장히 다변화한다고 하잖아요. 네. 광속으로 세상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시간 부족 그리고 뭔가가 이제 내 삶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변화 이게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적응해서 부모는 생계를 위해서 장시간 일을 하거나 사회적 활동에 이제 집중을 해야 하고 자녀 또한 학업, 사교육, 바쁜 일상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서적인 교류가 감소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 느껴지는 거죠. 너는 너, 나는 나. 맞아요. 뭐 이런 거죠. 그냥 가족이라고 하면서 정작은 아주 중요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감정적인 단절, 의사소통 부족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막말로 남편분들이 그것도 경상도 사나이에 남편을 두신 분들은 왔냐 자기 밥도. 왔다 밥도 맞아요. 자자 짧게. 이게 이제 하루에 전체 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듯이 이렇게 의사소통이 이제 부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좀 중시해야 되는데 부모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한테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의 차이가 우리가 상당한 이 괴리감을 형성을 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디지털 환경 이게 관계의 단절을 만들고 있죠. 한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우리가 다 식구가 모여서 식사하기도 어렵잖아요. 요즘은 맞아요. 다들 맞아요. 바쁘니까. 없죠. 그런데 식사하고 나서 뭐예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스마트폰, 맞아요. 태블릿 PC 뭐 이런 거 들여다보니라 맞아요. 관계가 또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는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네네 마찬가지다. 그래서 자녀는 게임에 이제 유튜브에 빠지게 되고 부모는 이제 연장선에 일의 연장선에 이제 서게 되고 그래서 그런 기대와 실망의 반복. 우리 선생님들 자녀들한테 어떤 기대, 남편한테 그 기대가 클수록 뭐가 커? 분노가 생기죠. 분노도 생기고 실망이 커지는 맞아요. 거죠. 내가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이 안 생겨. 근데 기대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실망이 더 생기는 그런 이제 이유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정작 아주 죽을 때가 다 돼서 저는 이제 임종자들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때 가족들한테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보다 개인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이 문화가 현재 이 문화가 젊은 사람들은 내가 영원히 살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서 나중에 잘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이었던 이 가치관이 이 개인주의적으로 이제 변하다 보니까 가족보다는 개인의 삶과 목표 이런 것들을 중시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대가족 사회였죠. 맞아요. 지금은 소셜 포비 1인 가구들이 지금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이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개인화돼 가고 있는 것도 가족 간의 이 유대가 이제 약해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점점 줄어드는 결과가 낳고 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학대 받아본 사람이 또 학대를 합니다.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이렇게 내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대놓고 이제 유도하고 얘기하고 털어놓게 하기가 어려울 때 저는 이제 그림책이라는 이 매체를 좀 많이 선택을 해서 이제 내담자들한테 이제 보여주는데 상담 중에 부모님에 대한 것을 함부로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의도적으로 이제 칭찬 일기, 감사 일기 이런 것들을 쓰도록 유도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면 이제 상담자와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지켜봤던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관심을 갖고 부모를 지켜보면서 우리 부모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오늘의 내가 있게 됐다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는 그 동화 그림책이 이제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실지 모르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이 그림책 작가가 있어요. 저 알고 있어요. 네네, 아주 네, 유명한 아세요? 작가예요. 네, 저는 몰라요. 네네, 게이트 그린 어웨이상을 2번이나 수상을 하셨고, 그리고 그림책 작가로서 최고의 영예인 안데르상을 이제 수상하시기도 한 아동 문학상의 아주 권위 있는 상이잖아요. 네. 이 안데르센 상이. 그래서 앤서니 브라운님의 그림책들이 좋은 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림책 중에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림책이 2권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심을 갖고 누군가를 지켜보다 보면 네. 그분의 능력, 인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제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랄까 소홀하게 자기가 이제 대해졌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부모로부터 사랑과 애착 이런 걸 못 느꼈던 사람들이 이제 엄마 아빠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는. 그래서 이제 대단한 부모 밑에서 자기가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이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장황하지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 이 2분 선생님들은 혹시 자녀분들과 어떤 문제점 같은 거 있지 않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저 선생님 일단은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죄송해요. 아이고 죄송해요. 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린데 네,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네, 빨리 네, 저의 네. 짝을 찾아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심도 있게 네. 생각을 좀 더 해보도록 하는데요. 네.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일단 좀 어릴 때로 되돌아 봤을 때를 네.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버지도 경상도 분이시다 보니까 네. 짧은 말들 그리고 속에 있는 말들을 잘 안 하시는 편이셨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원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좋아하실까라고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어릴 때는 또 성격이 좀 조용한 편이었어요. 또 지금과는 다르게. 그래서 쭈뼛쭈뼛대면서 이제 아버님의 그 생신 때 이제 뭐 선물을 드린다거나 하게 되면 이 작은 편지라도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아버지 성격을 닮아서 그런지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만 이렇게 딱 드리고 근데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고맙다. 이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네네네. 그런 약간 소통이 되게 짧게나마 있던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긴 한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 때 그런 유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내가 용기를 냈더라면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쉬움도 아버님 아직 있지만. 살아계시죠? 그럼요. 네네. 지금이라도 아버지하고 네. 어떤 소통, 딸로서 네.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맞아요. 좋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는 몰랐던 게 너무나 많으니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또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를 가늠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의 나이가 이제 들어오니까 나의 아버지도 이런 시절이 있으셨겠구나 이런 네네. 생각을 가지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네네네.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앤서니 이 브라운의 그림책은 깊이 있는 주제 그리고 상징적인 요소 그리고 세밀한 그 그림이 아주 특징이 이제 있다. 그래서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성인들한테도 아주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림책들이 참 많다라고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기회가 된다면 명작 그림책,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을 꼭 몇 권 정도 한번 보셔라. 고릴라를 굉장히 좋아하고 고릴라를 빗대서 이제 그림으로써 이제 어떤 역할을 부여하기도 하는 앤서니 브라운의 이제 그림에 대해서 이제 저는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분 선생님들도 똑같이 느끼셨겠지만 그림책은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진짜 너무 많이 미치죠.
그래서 마음을 치유해 주기도 하고 또 그림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도 하고 위로받을 수도 있고 위로 참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스트레스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으면서 또한 아까 우리가 번뜩번뜩 이제 튀겨지는 창의성 이런 것들을 이제 길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읽으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작품을 만들어내시기를 이제 바라고 그리고 소통 능력도 우리가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규정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두려움이라든가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고 이제 해소시켜 주기도 하고 또 이제 그림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키워지겠죠. 그래서 대인 관계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매체가 바로 그림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는 책 선물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딱히 말로써 전하기가 좀 찝찝한 말을 해서도 그렇고 들어서도 그랬을 때는 그 내용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걸맞은 그림책이라든가 책들을 선물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것도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줘야 문제이겠지만 그러면서 스스로 저는 편안해지는 그런 것도 이제 찾기도 하죠. 그래서 그림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오늘 지혜를 드리고 이것을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씩 성취감을 느끼면서 조금 더 발걸음이 커지는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림책 우리 삶에 미치는 그 영향 오늘 이렇게 잠깐의 방송을 통해서도 그 영향이 무궁무진한 거 느끼셨죠?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시는 그런 시간이 이제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림책의 매력에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더 많이 매력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더 우리 선생님들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많이 읽으면 좋죠. 요즘 AI를 다루는 법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프롬프트. 네, 어떻게 질문을 많이 하는 방법은 책을 많이 읽어야 질문을 많이 하는 법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아까도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그러니까 상상력도 그렇고 뭔가 내가 물어볼 때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내가 지식을 알고 물어보는 거하고 그냥 뭐 막무가내로 물어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책을 읽으면서도 내가 이 그림책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썼느냐, 안데르센이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썼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거에 대한 상상력을 갖고 AI라든가 챗GPT한테 물어본다면 좀 더 재밌는 발상으로 답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많이 읽고 또 질문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터득되는 걸로 이제 그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어떤 방송에서 진행자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깜빡 세웠습니다, 저 지금. 들은 역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했던 이 시간은 그림책이라는 이 매체를 가지고 이것이 어디에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이며 어떤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많이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매력에 더욱더 그림책 매력에 빠지는 내일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늘의 방송
방송은 여기서 마친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우리 또 다음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꽃피는 봄이 옵니다. 3월입니다. 와! 그죠? 3월에 예쁜 모습으로 화사한 모습으로 만나는 3월 기대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